작은 텃밭이 두 사람의 삶을 살려냈듯이 우리의 하루에도 작은 기적들이 흐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언젠가 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70의 문턱을 넘은 사람입니다. 살아온 해수를 세어보니 어느새 50도, 60도 지나 80을 향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제 손으로 벌어먹고 제 두 발로 삶을 버텨왔다는 사실이 요즘 들어 더 실감나게 느껴집니다. 도시에서 살던 마지막 겨울, 저는 남편과 함께 지갑 속 마지막 몇 장의 지폐를 세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우리 인생의 끝처럼 보였어요. 통장 잔액은 바닥을 드러냈고 병원비와 생활비는 쌓여만 갔습니다. 한숨도 말도 우리 둘을 살릴 힘이 되지 못하던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시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낡은 빌라의 보증금을 빼 시골에 있는 작은 집 한 채를 구했습니다. 짐을 옮기던 날, 창문 너머로 보이던 텃밭은 잡초가 무릎까지 자라 있었고 울타리엔 비바람에 벗겨진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꼭 우리 마음처럼 느껴졌습니다. 새 집에 처음 들어선 날, 남편은 말없이 방을 둘러보았고 저는 부엌 한쪽에 손을 얹었습니다. 불편해도 괜찮다고 우리는 서로 말했지만 사실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소리내어 울 수도 없고 누구에게 기대지도 못한 채 우리는 조용히 나락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마음 한켠엔 작은 불씨 같은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다시 살아볼 수 있을지 아직 모른다고 스스로를 달래며 저는 며칠 동안 빈 텃밭만 바라보았습니다. 잡초투성이었지만 햇빛을 받는 흙의 냄새만큼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남편은 텃밭을 보며 그냥 흙을 덮어두자고 말했습니다. 힘들다고요. 이 나이에 다시 뭐라도 시작하는 게 부담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작은 씨앗 하나가 움직이는 것처럼 설렘이 떠올랐습니다. 그 밤, 저는 잠에서 쉽게 깨지 못했습니다. 바람 소리 사이로 우리 인생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스스로 묻고 또 물었습니다. 남편이 곁에서 깊은 잠에 든 모습을 보니 애써 억눌렀던 감정이 천천히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 사람과 내가 살아온 세월이 이렇게 끝나는 건 아니라고 가만히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보내고 어느 날 아침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 텃밭을 한번 읽어보자고요. 정성껏 하면 우리 둘이 살아갈 만큼은 어딘가 길이 보일지도 모른다고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침묵 속에 작은 흔들림이 있다는 걸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말을 꺼낸 그 순간이 아마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전환점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둘의 삶은 조용히 그리고 아주 천천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더 재촉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침마다 창문을 열면 잡초 사이로 스며드는 햇빛이 우리 인생의 어느 구석을 살며시 건드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부엌에서 물을 끓이다가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혼자 텃밭에 서 있었습니다. 두 손을 허리에 얹은 채 아직 손도 대지 않은 흙을 참 오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가슴이 조금 저릿해졌습니다. 이 사람도
살고 싶어 하는구나. 그 마음이 말보다 먼저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남편은 천천히 돌아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요. 하지만 당신이 원한다면 한 번은 해보자고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제 눈시울이 뜨겁게 흔들렸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끝에 서 있는 줄만 알았는데 그 한마디가 우리 둘을 다시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낙과 호미를 들고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잡은 도구는 손에 잘 맞지 않았고 몸은 쉽게 지쳤습니다. 하지만 묘하게도 지치는 만큼 마음은 가벼워졌습니다. 흙을 만지면 삶이 조금은 다르게 보인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습니다. 잡초를 뽑는 동안 남편은 과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때 기술직으로 일하며 손끝 하나로 가족을 먹여 살리던 시절이 있었다고요. 그 시절의 자신을 떠올리다 보니 이런 흙일이 이상하게 편안하게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남편의 손등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세월이 만든 주름 사이로 그때의 힘이 여전히 숨쉬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텃밭은 조금씩 제 모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땅 위에 무언가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기자 저는 동네 농약사에서 씨앗 몇 봉지를 사왔습니다. 가지, 상추, 고추, 그리고 남편이 좋아하던 들깨까지 작은 봉지를 들고 돌아오는 길, 가슴 한쪽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작은 봉지들이 우리를 어디까지 데려가 줄지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씨앗을 뿌리던 날, 남편은 제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심는 건 채소가 아니라 우리 둘의 다시 살아보자는 마음 같았습니다. 손끝에서 흙이 떨어질 때마다 우리 인생도 조금씩 새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우리는 텃밭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몸은 뻐근했지만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남편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뭔가 해낸 것 같다고요. 그 말이 잔잔한 바람처럼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보려는 일은 누군가의 도움도 큰 돈도 특별한 기술도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그저 조금씩 손을 움직이는 용기 하나면 되는 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며칠 뒤 우리가 뿌린 씨앗들이 흙 속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다는 걸 손끝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텃밭에 나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흙의 색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전날보다 조금 더 밝아지고 조금 더 단단해진 것 같았습니다. 마치 텃밭이 우리에게 대답을 해주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작은 초록빛이 흙 위로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마시고 한참을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작은 싹이 우리 둘의 지난 시간을 모두 끌어안아 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정말로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남편도 그날은 전보다 훨씬 밝은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초록빛 싹을 바라보며 우리도 이렇게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듣는 순간 그 말이 바람보다 가벼운데 내 마음엔 묵직하게 닿았습니다. 희망이라는 게 이렇게 작게 찾아오는구나 싶었습니다. 그 뒤로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텃밭을 들여다봤습니다. 아침 해가 뜰 때 한 번, 점심 무렵 잠깐 쉴 때 또 한 번, 해가 넘어갈 때는 둘이 꼭 나란히 나가
싹이 자라는 모습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치 아이를 키우는 마음처럼 섬세하고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갑작스럽게 비가 쏟아진 날이 있었습니다. 빗줄기가 세차게 내려 작은 싹들이 휩쓸리지 않을까. 우리는 비닐 우산 하나 들고 텃밭으로 뛰어갔습니다. 땅이 금방 질어졌고 발은 금세 젖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싹들은 생각보다 강하게 뿌리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은 빗물에 젖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우리보다 더 단단하다고요. 그 말에 저는 비인지 눈물인지 모를 무언가가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비가 멈춘 뒤 우리의 싹들은 더 힘차게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햇빛을 받으면 작은 잎이 미세하게 흔들렸고 그 흔들림에 우리 삶의 조용한 위안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우리가 애지중지 키우는 텃밭을 보다가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요즘 읍내 시장에서 직거래 장터가 생겼다고요. 생산자가 직접 키운 채소를 가져오면 생각보다 반응이 좋다고 했습니다. 저는 순간 심장이 크게 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몇 날 며칠 내가 혼자 생각 속에서만 품고 있던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함께 밀려왔습니다. 우리가 키운 것들을 사람들이 과연 사줄까? 혹시나 실수라도 하면 그동안 쌓아온 작은 희망까지 모두 무너지는 건 아닐까? 그 걱정이 마음 한쪽을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제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흙에서 싹을 키웠으면 이제는 우리가 세상 밖으로도 한 발 내디뎌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제 마음속 어둠이 조금씩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우리의 삶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기척 없이 일어나 창가에 서서 텃밭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작은 잎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움직임이 마치 앞으로 나아가라고 조용히 등을 밀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장터에 나가기로 마음을 먹은 다음 날 저는 아침부터 부엌을 서성였습니다. 텃밭에서 막 딴 잎들을 물에 담그며 이 작은 채소들이 정말 누군가의 손에 들어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면서도 어쩐지 숨이 가빠졌습니다. 이 나이에 처음으로 세상 앞에 나서는 기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조용히 나무 상자를 꺼내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그 손길이 마치 오래된 기억 속에서 젊은 시절의 자신을 꺼내는 듯 했습니다. 일을 정성껏 하는 습관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자연스럽게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이 사람과 함께라면 견딜 수 있겠다는 생각이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장을 보러 읍내에 도착했을 때 이미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곳곳에서 채소 향과 고기 굽는 냄새가 섞여 따뜻한 소란이 흘렀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상자를 조심스럽게 들고 가장 한적한 구석을 찾아 자리를 잡았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우리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저의 떨림을 조금씩 가라앉혀 주었습니다. 처음 한 시간은 아무도 우리 쪽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커다란 트럭에서 쏟아지는 싼 채소들을 먼저 찾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손끝부터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섣불렀던 건 아닐까?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남편도 말없이 서 있었지만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 아주머니가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채소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직접 키운 거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작은 자신감이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상추 한 줌을 집어보고 향을 맡았습니다. 그러고는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에서 지갑을 꺼내 천천히 값을 치렀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떠난 뒤 저는 한동안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도 묵묵히 서 있었지만 두 눈이 젖어들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키운 것들이 정말로 누군가의 식탁에 오를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비로소 살아있다는 감각이 우리 둘을 세게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아주머니 뒤로 한두 명의 손님이 더 다가왔습니다. 누군가는 싹이 쓰러지지 않은 단단함을 칭찬했고, 누군가는 고추의 향을 맡으며 어디서 재배했냐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의 질문과 웃음은 우리에게 오랜만에 사람답게 숨쉬는 법을 알려주는 듯 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남편은 상자 안을 들여다보며 서서히 비어가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들인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는 걸 그 작은 빈자리들이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잘했다고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둘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이 흙처럼 손에 묻어나는 하루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여보았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가 이제는 더 이상 쓸쓸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내일도 우리는 다시 텃밭으로 나가 또 한 번의 꿈을 심게 될 것 같았습니다. 장을 다녀온 그 다음 날, 우리 둘은 텃밭 앞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전날의 여운이 아직도 마음속에서 미묘한 떨림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어쩐지 가슴 한쪽은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감각이 이렇게 또렷하게 느껴진 게 얼마만인지 저는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삽을 들고 땅을 조금 더 고르게 다듬었습니다. 삽이 흙을 가르는 소리가 묘하게 힘이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지난 세월 동안 남편이 일하던 모습이 머릿속에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힘든 날도 많았지만 책임을 내려놓은 적은 한 번도 없었던 사람. 그 손이 다시 흙을 만지고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 깊은 곳에서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안도감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싹들이 난 부분을 살피며 잎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어제 장터에서 사람들이 칭찬해준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정성이 보인다고 했던 그 말 한마디만으로 내가 살아온 인생이 조금은 인정받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생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살아왔는데 그날만큼은 누군가에게 살며시 등을 떠밀린 듯 했습니다. 점심 무렵이 되자 햇빛이 텃밭 위로 크게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싹들은 그 햇빛을 받으며 작은 잎을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남편은 그 모습을 보며 자기도 모르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너무 오랜만이라 저는 그 순간 마음이 찡하게 울렸습니다. 사람이 다시 웃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한지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쁨만으로 하루가 흘러가진 않았습니다. 오후쯤
동네에서 농사만 하던 한 할아버지가 우리 텃밭 앞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는 우리 채소를 한참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규모로는 장터에 꾸준히 나가기 어렵다고요. 며칠은 될지 몰라도 곧 체력이 버티지 못할 거라고요. 그 말에 가슴 한쪽이 단번에 식어버렸습니다. 남편의 얼굴도 굳어졌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텃밭은 크지 않고 남편의 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나 역시 오래 서 있거나 무거운 것을 들면 허리가 쉽게 아팠습니다. 현실은 분명 우리에게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떠난 뒤 우리는 텃밭 앞에 가만히 섰습니다. 오후 햇빛이 기울며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 그림자 속에 지난날의 실패와 두려움이 다시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지금의 기쁨이 잠깐 스쳐가는 바람 같은 건 아닐까? 그때 남편이 제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손등에 굳은 살이 예전보다 많이 얇아져 있었습니다. 그 손이 이제는 약해졌을지 몰라도 따뜻한 만큼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많은 양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을 꾸준히 지켜내는 거라고요. 그 말에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거창한 성공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나아지는 살. 그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다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해가 질 무렵 텃밭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잔잔한 바람이 잎사귀 사이를 스쳐가며 작은 흔들림을 만들었습니다. 그 흔들림을 바라보며 저는 느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 싹처럼 흔들리지만 꺾이지는 않는다는 것을요. 그날의 긴 하루는 조용히 끝나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길의 갈림길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아직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멈추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자 밤새 머금었던 차가운 공기가 방 안으로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는 어제 들었던 말들이 아직 머물러 있는 듯 했습니다. 이대로 계속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이 밤새 제 마음을 조용히 두드렸습니다. 남편은 이미 텃밭에 나가 있었습니다. 어둑한 새벽빛 아래 남편의 등이 천천히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슬리퍼만 끌고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남편은 젖은 흙을 손으로 쓸어내며 무언가를 가만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곁에 서자 그는 고개를 들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가자고요. 그 말은 희망이라기보다 현실을 향한 담담한 결심에 가까웠습니다. 해가 조금씩 올라오며 텃밭의 초록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잎사귀마다 맺힌 이슬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그 작은 빛들이 우리 삶의 어두운 부분을 조금씩 밀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가장 어린 잎을 살며시 만졌습니다. 그 잎은 어제보다 분명 더 자라 있었습니다. 며칠 뒤 읍내 시장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우리 집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집 앞까지 직접 오셨습니다. 채소가 너무 신선해서 혹시 한 번 더 구할 수 있느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갑작스러운 부탁에 놀랐지만 이 부탁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길을 열어주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텃밭에서 자란 것들을 소박하게 꾸려 아주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아주머니가 돌아간 뒤 남편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채소가 정말로 필요하다는 사람이 생긴 것 같다고요. 그 말에 가슴 깊은 곳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우리는 아직 작은 존재였지만 누군가에게는 충분한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동안 입소문인지 1명, 2명, 집 앞을 찾는 사람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상추를 부탁했고 누군가는 고추를 조금만 달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정직한 맛이 난다고요. 그 말은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대신 증명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기쁨만 늘어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담도 함께 커졌습니다. 갑작스런 주문에 맞추기엔 텃밭은 너무 작고 우리의 몸도 빠르게 지쳤습니다. 저녁이면 남편은 허리를 펴지 못할 때가 많았고 저 역시 손끝이 데인 듯 아팠습니다. 이대로 계속한다면 우리가 먼저 무너지지 않을까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이장이 우리 집을 찾았습니다. 작은 텃밭을 매일 보았다며 결심을 돕는 말을 남겼습니다. 장터에 나가는 것도 좋지만 꾸준히 가려면 너무 욕심내지 말라는 조언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삶은 땅과 비슷해서 급하게 파내면 금세 무너지고 천천히 다져야 오래 간다고요. 그 말이 유난히 마음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해가 지고 붉은 빛이 텃밭을 물들릴 때 저와 남편은 나란히 섰습니다. 땅은 고요했고 우리 둘의 그림자가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땅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같다고요. 급하게 가지 말라고, 천천히 앞으로만 나아가라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오늘 하루를 천천히 되돌아봤습니다. 두려움과 기쁨, 그리고 작은 희망이 섞여 우리 인생의 새로운 모양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멋지지 않아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그날 밤 창문을 통해 불어오는 바람이 예전보다 조금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다음 장이 어쩌면 오늘보다 더 단단해질 거라는 것을요. 며칠이 지나자 집 앞을 찾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조금씩 규칙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아침마다 상추 몇 장을 부탁했고, 누군가는 저녁 무렵 살짝 고추를 쥐고 가도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우리 텃밭은 크지 않았지만 이 작은 자리에서 사람들의 일상이 흘러들고 또 흘러나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 한켠이 조용한 온기로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남편도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운 표정을 짓곤 했습니다. 아침 햇빛 아래 남편의 등이 느긋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그동안 무겁기만 했던 두 어깨가 조금씩 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이 저에게는 무엇보다 큰 위로였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고민도 생겼습니다. 텃밭의 채소들은 분명 잘 자라고 있었지만 하루에 수확할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 요청이 늘어나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가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우리를 다시 무너뜨리는 건 아닐까? 두려움이 마음 한쪽에서 조금씩 꿈틀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과 저는 집 뒤편 평상에 앉아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바람이 서늘하게 불어왔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남편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지금처럼 하면 곧 몸이 버티지 못할 것 같다고요. 저도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라 금세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남편이 한 말은 저를 멈춰 서게 만들었습니다.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자고요. 많이 팔려고 하지 말고 우리 손이 닿는 만큼만 천천히 하자고요. 그 말이 밤 공기 속에서 천천히 울림으로 번졌습니다. 저는 남편의 말이 왜 이렇게 따뜻하게 들리는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다시 살아보려고 했던 이유가 돈 때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정직한 마음을 나누고 그것이 누군가의 밥이 되고 또 하루의 힘이 되는 그 과정이 우리를 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다시 떠올리니 불안이 조금씩 옅어졌습니다. 며칠 뒤 우리 집 앞에 또 한 명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장터에서 우리 채소를 먹어보고 맛이 잊히지 않아 왔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큰 격려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수확량이 많지 않아서 많은 양을 드리긴 어렵다고요. 손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많이 필요 없다고요. 아주 조금만 있으면 된다고요. 그 말에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크게 벌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지만 정직하게 꾸준히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나무 의자에 앉아 텃밭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잎사귀 위에 내려앉아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흔들림이 마치 우리에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다고, 멈추지만 않으면 된다고.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에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어제보다 조금 더 단단했다는 걸 가만히 느끼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사함이 천천히 피어올랐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마음속에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크게 흔들릴 필요도, 더 빠르게 걸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우리만의 속도로 우리만의 계절을 만들어가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어느새 계절이 한 번 더 바뀌었습니다. 텃밭 가장자리에는 작은 들꽃들이 조용히 피어 있었고 바람은 예전보다 훨씬 부드럽게 우리 집 마당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마다 들리던 적막한 정적 대신 이제는 흙 냄새와 풀벌레 소리가 우리 하루의 시작을 알려주었습니다. 남편은 아침마다 천천히 몸을 풀고 텃밭으로 향했습니다. 그 걸음은 지난달보다 느렸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리듬이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따뜻한 차를 준비하고 남편 뒤를 따라 걸으며 그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곤 했습니다. 세월이 남긴 흔적이 남편의 어깨에 잠들어 있었지만 그 어깨는 여전히 우리 둘의 하루를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텃밭은 이제 우리 둘만의 공간을 넘어 사람들이 찾아오는 따뜻한 이웃의 자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누군가는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누군가는 작은 과일 하나를 놓고 갔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모여 우리 집 앞에는 어느새 또 다른 온기가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 읍내에서 처음 상추를 사갔던 아주머니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우리에 대해 들은 이야기가 읍내 사람들에게 소소하게 퍼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힘든 형편에도
꾸준히 텃밭을 지키는 부부가 있다고 누군가는 담담히 전했고 누군가는 따뜻한 마음으로 덧붙였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잠시 멎는 듯 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잊은 줄 알았는데 어디선가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며칠 전 남편과 둘이 걸어가다 그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제는 조금 살 것 같냐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남편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잡힌 손에서 오랜 세월 버티며 살아온 온기가 찬찬히 느껴졌습니다. 그 온기가 우리가 다시 살아난 이유였습니다. 저녁이 되면 하늘은 붉게 타올랐습니다. 그 빛이 텃밭 위에 떨어지면 잎사귀들은 마치 작은 파도처럼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하루의 끝에서 하루의 시작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텃밭을 처음 바라보던 그날의 허무함과 처음 싹이 돋아났던 날의 벅참과 장터에서 작은 손을 맞잡던 순간의 떨림들이 모두 겹쳐져 지금의 우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남편과 저는 평상에 나란히 앉아 조용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빛 아래에서 우리가 지나온 길들이 고요한 강물처럼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많이 바라지 않아도 되니 지금처럼 조금씩만 나아가면 된다고요. 그 말은 어떤 약속보다 더 큰 평안이 되어 제 마음속에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이따금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린 건 돈도 행운도 아니었다는 것을요. 흙을 만지던 그 순간, 작은 싹을 바라보던 그 시간, 사람들의 작은 고마움이 전해지던 그 하루들이 우리를 살렸다는 걸 이제는 선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텃밭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매일 작은 기적이 자라났습니다. 어쩌면 기적이라는 건 누군가가 준 선물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은 하루가 천천히 쌓여 만들어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늦은 나이에 우리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흙을 만지고 밥을 나누고 작은 삶을 지키며 오늘도 조용히 우리의 계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흙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흙을 만진 만큼 우리도 조금씩 살아나죠. 오늘의 시간이 좋으셨다면 구독해 주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